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할 것이고,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는 토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무토. 그래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건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기 때문에 작은 개념의 흙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토가 된다. 그래서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고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큰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으로서 무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토, 같은 토에 해당이 되죠.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토가 되는 것인데, 기토 또한 흙이지만은 무토가 양토라고 봤을 때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토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무토가 고항토로서 큰 산, 큰 산맥 또는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토라고 해서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또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작은 텃밭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기토는 작은 흙이고요, 무토는 큰 땅인 것이니 무토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토 양토라서 좋은 것은 좋을 수도 있겠고, 그 상대적으로 또 음토인 기토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효용과 용도가 있는 것이고,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주가 어떻게 잘 배합되어 있느냐, 즉 중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무토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도 사주가 어떻게 잘 중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양토라서 큰 땅이니까 좋은 것이고 기토는 작은 땅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주의 배합이 어떻게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것이고요. 일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중화를 잃은 사주,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는 이렇게 고항토, 큰 산이라든가 큰 산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토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울체가 된다고, 좀 막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서, 무토 일간은 일단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뭘 얻어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 왕한 무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소토 소벽해서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후중한 토를 소토해야지만 막히거나 울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얻게 되면, 쉽게 말하면 큰 산이라든가 광야가 간목을 얻게 되면 큰 숲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땅이 나무를 얻어서 숲을 이루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땅은 죽은 땅이고, 그 죽은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수라고 하는 이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는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개수를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음수죠. 음수. 개수를 얻게 되면 무토 큰 땅에 물이 자작자작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따뜻한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물만
춥고 햇볕이 들지 않으면 그 땅은 썩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물도 적당하게 있고 수분도,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어야지만 그 무토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숲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도 같은 토이기 때문에 어떻다, 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쓴다라고 보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박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땅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병화개수로서 잘 배합해 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벽해 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만들고 병화로서 땅이 얼지 않도록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제 신약하게 되면은 병화를 먼저 써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가 아니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이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되면서부터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절기는 입추하고 뭐가 있죠?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입추가 되면서부터 미월, 여름인 미월에서 가을인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 입추를 기준으로 월이 바뀐다. 그리고 계절도 입추가 되면서부터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 가을의 첫 관문이라서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맹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유술이라고 해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전체적으로 가을입니다. 신월도 가을이고 유월도 가을이고 수월도 가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말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추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중추라고 표현하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늦 가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신유술 가을이 관장하는 그런 기운은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숙살 기운, 즉 봄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름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을의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서늘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숙살의 기운이라고 하면서 신유술월은 금이 세력을 잡아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 포태법으로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하고, 술월 같은 경우에도 금기가 있긴 하지만 진술충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렇게 숙살의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이 신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또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신월은 수의 여기가 신월은 수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금만 왕한 것이나 금수가 모두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신월에 태어난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고, 내일은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는데, 토라고 하는 무토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하죠? 금을 생하는 관계에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약한데 금이 왕하게 되니 약한 무토의 기운을 많이 금이 뺏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금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니 설기가 강해져, 설기가 많아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 또 기후 자체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토가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신월에 숙사라는 이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따뜻하게 뭘 할 필요가 있다?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갖다가 좀 화극금해서 금의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가 병화를 얻게 되면, 인성인 병화를 얻게 되면 무토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금의 기운도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
무토라고 하는 땅에 나무와 풀이 잘 자랄 수 있어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개수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 있는데, 이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병화인 거예요. 개수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에 있는 임수 자체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수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병화가 없이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무토 자체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병화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있으면 금상첨화이지만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6월 같은 경우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가 있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유금안에는 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수가 별도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이 신월 같은 경우는 암장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없으면 좀 서운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있으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해서 신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를 치용하고요, 다음으로 개수를 이렇게 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무토 자체가 또 지지로 진술충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일간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 개수와 더불어 다시 또 뭘 치용할 수 있다? 간목을 치용할 수 있다. 이 간목은 일간 자체, 무토 일간이 왕했을 때 간목을 쓰는 것이고, 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을 쓰지 않고 병화를 쓰는데, 신월의 무토라 하더라도 지지로 무토 자체가 이제 비견겁제를 많이 봐서 왕해지게 되면 간목을 별도로 또 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선후는 병화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같이 쓸 수 있다. 병화, 개수, 간목을 쓰게 되면 신월의 무토는 그야말로 좋은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잘 배합되어 있는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월지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생하는 관계가 있죠. 일간 무토가 금을 생하죠. 내가 생하는 겁니다. 그죠?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겠고, 내가 생하는 것을 다른 말로 식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식상은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되니 상관이 아니라 얘는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식신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식상인 금이 왕의 것이고 일간이 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격에 뭐다 설기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설기 과다하다 또는 설기 태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이라고 하는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원령 안에는 암장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장생이라고 했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에 있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보면 비견이 되는 것인데, 얘는 불용, 쓰지 않는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격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임수 또는 경금을 치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보게 되면 양토가 양수를 본 것이 되니 재성을 본 것이죠. 편재 격이 되는 것이고, 식신인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이니 식신 생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해서 식신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되든 편재격이 되든 일단 일간이 약하게 되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일간을 병화로서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견
상급제로서 무토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편재격에 식신생재하는 그런 틀은 갖추고 있으나 일간이 약해서 식신과 임수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일지 자체에서 술토를 봐서 무술일주가 되죠. 물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간여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간여지동 되면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다시 이렇게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 월간에 있는 무토, 일간 무토가 이 술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무토가 임수를 갖다 뭐 하고 있죠?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군비쟁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군비쟁제하는 그런 속세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이렇게 인목을 얻게 되면 요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인목도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신금이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또 날아가게 되죠.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두고 투출된 건데, 얘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 얘 뿌리도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무토 두 개가 임수를 가지고 싸우는데, 얘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뿌리가 매우 약한 거죠. 허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허상. 있는 듯한데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지고 둘이서 굉장히 언쟁을 많이 해. 근데 막상 잘 들어보면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신금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 임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만은 인신충으로 돼서 얘가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면 얘가 어떻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신충으로 인해서 식신생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깨져버렸죠. 일간 무토만 살아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년 무신월 같은 경우에는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충이 되는 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따라서 이때 태어나는 사람은 사주가 좋을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충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태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즉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제 이 신금이 깨져서 이 임수의 뿌리는 날아갔다 하더라도 이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다시 뿌리를 얻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뭐가 된다? 군비쟁제가 되겠죠. 군비쟁제가 되면은 재물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 같은 게 좀 많아진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임자시하고 비슷한 게 이제 개해시도 있죠. 개해시 이렇게 얻게 되면 임자시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무토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두 재성을 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좀 의 기운이 많이 부족하죠. 술중정화, 인중병화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만약에 이렇게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좀 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좀 화의 기운을 넣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무토가 왕하게 되면 갑목을 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이 갑목은 쓸 수가 없는데 요 목은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인신충이 돼가지고 이 금이 깨진다라고 봤을 때 임수의 뿌리가 좀 약하게 되고요. 목은 어차피 뭐 무토를 이제 억제하죠. 이 무술일주 이렇게 되면 토가 왕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수가 살아나야지만 뭐 무토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 갑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인시, 을묘시, 병진시, 정사시 이 생시들인데, 이 생시들 중에서 이렇게 이 생시를 얻었는데 만약에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운이 목화운이기 때문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 만약에 딸이라고 하면 절대 이 생시에 태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 만약에 따질 때는 이 생시뿐만 아니라 개축시, 그 다음에 임술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인 경우에는 자시라든가 해시라든가 가장 좋은 건 이제 경신시 정도는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신시가 되면 이 신금은 깨졌다 하더라도 이 금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 금이 바로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딸인 경우에는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수의 기운이 마르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니 제가 봤을 때는 병진시는 좋지 못해 이 진술 충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놓게 되게 되면은 어느 때가 좀 안 좋으냐면 요 진토를 봤을 때는 좀 이거 잠깐 아들로 태어날 때는 경신시를 잡게 되면은 정사시를 잡게 되면 어느 때가 안 좋게 되냐면 이 경술 대운 때가 또 이렇게 좀 토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요 때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아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정사시 정도 이렇게 잡는 것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무호시 같은 경우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것이고요. 시에서 정사시를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 따라서 어떤 생시는 딸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생시는 아들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 생시, 임술시까지 포함해서 이런 생시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딸로 태어나게 되면 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로 태어날 때는 오히려 이제 요 생시 정도 이렇게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